안녕하세요. 고찬스피드입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제가 인공지능 컨텐츠 혁명 책에 대해서 조금 더 체계적으로 말씀드리겠다고 얘기를 드렸었잖아요. 그래서 그 영상의 세 번째 거를 지금 찍고 있습니다. 근데 전에는 제가 이제 스마트폰으로 촬영을 하고 스마트폰으로 편집을 해서 영상을 올렸었죠. 사실 이제 제가 스마트폰으로 촬영하고 스마트폰으로 편집해서 영상을 올리는 이유에 대해서는 좀 설명을 좀 드렸었습니다. 왜냐면 저는 이게 한번 시작한 다음에 앞으로 1년이 될 때까지는 제가 무슨 일이 있어도 1년이래 일주일에 2개씩의 영상을 꼬박꼬박 올려서 1인 크리에이터 분들이 그렇게 했던 방식으로 영상을 꼭 올려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좀 했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현재 저는 이제 방송사 PD로 일을 하고 있고, 또 지금은 KBS의 이제 PD 협회장 일을 좀 하고 있어서 협회 일도 또 같이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일이 꽤 많아서 제가 시간을 사실 많이 할애해서 이렇게 편집하거나 이게 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내가 쉽게 어떻게 영상을 해서, 물론 이제 안에 내용은 제가 의미 있게 만들어야 되겠지만 영상을 편집하거나 영상을 촬영하거나 하는데 들어가는 시간을 제가 많이 할애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었던 거죠. 그래서 고민을 좀 하고, 그래서 시작하기 전에 고민을 좀 많이 했습니다. 내용 이런 걸 해야 되겠다 생각은 오래전부터 해왔는데, 어떻게 해야 내가 시작하고 나서 중간에 시간이 없어서라든지 이래서 그만두거나 이러지 않을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해서 스마트폰으로 촬영을 하고, 그거를 이제 편집하는 프로그램을 미리 좀 찾아놓고 해서 스마트폰으로 편집을 해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봤을 때 이렇게 방송사 PD가 이 정도를 이렇게 해서 올릴 수도 있겠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정도 수준을 만들어서 이걸 올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그동안 이제 스마트폰으로 촬영을 해서 올렸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조금 화면 구성, 자막으로만 의지를 하게 되고, 화면에 이제 저만 계속 얼굴이 나오게 되고, 화면 구성이 조금 심심한 그런 것도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제 그동안 스마트폰으로 해서 약간 제 나름대로는 이거 하는 게 좀 안정이 됐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는 이제 PC로 한번 해보겠다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PC에서 1인 방송을 하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OBS라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제가 이제 처음 한번 좀 녹화를 해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촬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 이제 제가 인공지능 컨텐츠 혁명 책을 이제 차례대로 설명을 좀 드리겠다고 했을 때, 인공지능 컨텐츠 혁명 책을 처음에 피시면 제일 처음에 서론이 있고, 왜 이 책을 쓰게 됐나 한 내용이 다음에 제가 바로 인공지능의 역사에 대한 얘기를 이제 써놨습니다. 책에다가. 그런 이유는 인공지능 컨텐츠 혁명이라고 하는 책이 주로 인공지능의 그런 컨텐츠 분야의 그 활용 사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긴 한데, 인공지능에 대한 일정 정도 이해는 좀 하고 사실은 그걸 보는 게 좋겠다고 생각을 했고, 인공지능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는 인공지능이 어떻게 처음 시작이 됐고 어떤 과정을 거쳐서 발전이 해왔나라고 하는 개괄적인 그런 역사에 대해서는 알고 있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책 앞부분에 처음 인공지능의 역사에 대한 얘기를 조금 써놓게 됐습니다. 그래서 앞에 얘기 드린 대로 인공지능이 어떻게 시작이 됐고, 그 다음에 처음 시작됐을 때 락간론, 그 다음에 그 뒤에 비관론, 그리고 락간론과 비관론이 계속 번갈아 가면서 나타나서 여러 가지 시도들이 나타나고 또 좌절하고 했던 그런 역사가 있었고, 지금이 인공지능의 세 번째 봄이다. 그리고 이 세 번째 봄을 이렇게 사람들이 열광하게끔 한 데는 딥러닝이라고 하는 인공지능에게 학습을 시키는 새로운 방식의 등장이 굉장히 주요했다. 그리고 이 딥러닝이라고 하는 거를 적용을 한 이 방식으로 해서 이제 그 강화학습이라고 들어보셨을까요? 강화학습하고 딥러닝을 결합을 시켜서 이제 이 학습을 시킨 알파고라고 하는 바둑을 두는 인공지능이
이세돌이라고 하는 바둑 천재를 승부에서 이제 이기면서 이제 이세돌 구단이 딱 그 대국 중에 한 번을 딱 이겼죠. 나머지는 다 패배를 하고, 이 사건으로 인해서 사람들한테 아주 뭐 인공지능이 이제 엄청나게 발전을 했다는 걸 각인을 시키게 되는 그런 역사적인 일이 발생을 하죠. 그러면서 딥러닝이 국내에서는 더 유명해졌습니다. 근데 이제 그래서 머신러닝하고 딥러닝을 이제 이번 차에서는 얘기를 좀 드리겠다고, 앞에서도 얘기를 좀 드렸는데, 딥러닝 얘기를 하겠다고 했죠. 근데 이제 딥러닝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인공지능한테 학습을 시키는 방식인 머신러닝이 있는데, 그걸 이제 우리가 그 인공지능한테 학습을 시키는 거, 기계한테 학습을 시키는 걸 머신러닝, 그러니까 기계 학습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렇게 부르는데, 그 머신러닝이라고 하는 거에는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의 방식인 거죠. 딥러닝이라고 하는 건. 이게 새롭게 나타났다고 해야 되나? 전에 있던 방식을 또 이렇게 발전시킨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두 번째 영상인가요? 요 앞전 영상인가요? 제가 그 비관론, 이제 그 인공지능의 겨울과 봄이 이렇게 나타났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얘기를 드렸던 것 같아요. 퍼셉트론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는데, 퍼셉트론은 인간의 뇌 구조를 본따서 만든 일종의 공식입니다. 이제 그 퍼셉트론, 그러니까 이 어차피 인공지능이 인간의 뇌를 본따서 만들어서 작동을 하는 거다 보니, 인간이 뇌가 그 작동하는 방식을 그대로 본따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그런 연구도 좀 있었던 거죠. 근데 이제 그 딥러닝보다 더 큰 개념인 머신러닝, 그러니까 딥러닝도 머신러닝에 들어가는 거니까, 머신러닝의 그런 개념을 이해를 하면 딥러닝도 조금 더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머신러닝을 먼저 이해를 해야. 머신러닝이라고 하는 건 이제 그동안은 우리 컴퓨터를 사람이 이제 컴퓨터를 이용을 할 때, 컴퓨터를 만들 때, 어떤 프로그램을 하거나 이럴 때 어떤 공식을 사람이 직접 만든 거죠. 그래서 더하기라는 공식이 있다고 치면, 그래서 1이라고 하는 거하고 더하기 1이라고 하는 게 있으면, 그 더하기라는 공식이 두 개가 붙으면 이거는 2가 된다 라고 하는 거를, 이 공식, 더하기라는 공식은 사람이 정의를 내리는 거죠. 이런 거라고. 이제 더하기라고 하는 건 되게 간단하지만, 하여간 제가 요 책에서는 뭐 복잡하게 y는 뭐 5x 플러스 4, 5x 플러스 4 이런 공식을 제가 이제 넣어놓고서 설명을 했는데, 이게 써놓고, 그러니까 지금 다시 보니까 이게 뭔 소리야 이런 분들 좀 계실 것 같은데, 하여간 이런 공식을 사람이 직접 만들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런 공식을 만들어 놓으면 그 공식으로 바탕으로 어떤 값을 집어넣든지 간에 그 공식이 있으면 그 나오는 그런 결과값, 이거를 컴퓨터가 계산을 하는 거예요. 사람은 공식을 만들고 컴퓨터는 그 공식, 사람이 만든 공식에 의해서 계산을 하는 건데, 머신러닝이라고 하는 거는 사람이 그런 이 공식을 막 만든다기보다 기계한테 네가 공식을 한번 만들어 봐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1이라고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1, 뭐 요 앞에 제가 이제 여러 가지 뭐 예를 좀 드렸는데, 이 정답도 미리 공개를 하는 거죠. 인공지능한테 이걸 집어넣었을 때 이런 정답이 나오려면 어떤 공식이어야 되는 거야 라고 인공지능 보고 네가 그걸 만들어봐 라고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갑자기 머신러닝이라고 하는 거를 가지고 얘가 공식을 만들게 한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약간 이제 저희가 인공지능으로 요즘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 이미지 인식이라고 하는 거를 생각을 해 보시면 됩니다. 이제 우리가 고양이라는 거를 컴퓨터한테 이렇게 보여주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이 컴퓨터가 이걸 보고 나서 이 고양이 사진을 우리가 입력을 하면, 이건 고양이다 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서 컴퓨터한테 어떻게 하냐면, 고양이 사진을 딱 이렇게 보여주고, 근데 얘는 고양이야. 이 사진은 이렇게 학습을 시키는 거죠. 그러면 이걸 그러니까 고양이 사진 뭐 수백만 개를 컴퓨터한테 계속 보여주고,
자, 막 계속 보여주고 나서, 자, 근데 이거는 이 고양이야 라고 해서 학습을 받으면 얘가 어떤 이제, 그래서 이 인공지능이 나름대로 이 안에서 자기가 어떤 공통점이 이 사진에 있었길래 이 모든 사진들에 있는 게 다 고양이인가, 고양이의 특징점을 다 뽑아서 얘가 학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실제로. 그러다 보니까 인공지능이 이걸 해놓으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우리가 그동안 보여주지 않은 사진을 이렇게 해도 얘가 여기 우리가 그동안 보여줬던 사진들에서 특징을 다 뽑아내서, 아, 그래,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 거면 이게 고양이다라고 하는 걸 알고 있게 되는 거죠. 그런 공식을 얘가 자기가 만들어서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인공지능이.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학습시킨 게 아니고 새로운 사진을, 고양이 사진을 딱 보여줘도 얘가, 아, 이건 이런 특징 때문에 얘는 고양이야 라고 딱 이렇게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꽃 검색이라고 하는 거라든지 이미지 검색을 요즘 많이 스마트폰으로 하니까, 그거 보시면 저희가 촬영을 하면 얘가 쫙 뭔가 이렇게 렌더링 비슷하게 돌다가, 이거는 몇 퍼센트, 뭐 80% 고양이입니다, 80% 도라지꽃입니다, 이런 식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거는 얘가 학습을 해서 뭔가 자기가 만든 공식이 있는 거예요. 그 공식에 비추어 봤을 때 요 사진, 방금 본 요 사진이라든지 요 이미지는 몇 퍼센트 그 확률로 이게 맞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80%나 90%가 넘어가면 그게 거의 맞는 거니까, 그런 식으로 얘가 작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이미지뿐 아니라 음성이라든지 여러 분야에서, 그러니까 그동안 컴퓨터가 다루기 좀 어려웠던 이미지, 인식, 그 다음에 뭐 이게 점점 이제 창작의 영역에서 활용되는 것까지, 이게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게 활용이 될 수 있는 여지가 그래서 생긴 거죠, 실제적으로. 그러니까 사람이 뭔가 판단하는 거를 인공지능도 자체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인공지능만의 지능? 이걸 이제 알고리즘이라고 표현하고, 이제 저는 이제 알고리즘을 공식이라고 표현하고, 이걸 사람에 대비하면 지능이라고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 일반적으로 사람의 지능 같은 게 인공지능한테 생기는 거예요. 얘가 학습을 하면서 공통점을 막 뽑아내서 그런 이 뭔가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거에 그 지능이 생긴다. 그러니까 알고리즘을 얘가 자체적으로 만들어낸다라는 개념인 겁니다. 근데 이게 머신러닝이 그런 개념이고, 근데 머신러닝 중에 머신러닝으로 해서 뭐 여러 가지 이제 방금 전에 막 사진 보여주고 막 학습을 시키고 막 해서 했는데, 그런 방식으로 이 머신러닝 알고리즘이 있어요. 그 방식으로 해서 얘를 이제 학습을 시켰는데 얘가 80% 이상이 잘 안 넘어가는 거예요. 뭔가 그래서 이게 그 이상은 잘 안 되나 보다, 인공지능 학습이 좀 어려운가 봐, 이러고 있을 때 딥러닝이라고 하는, 제가 이제 퍼셉트론이라고 하는 그 인간의 뇌 구조를 본따서 만든 공식이 있는데, 그거를 여러 층으로 막 계속 겹쳐서 여러 개를 겹쳐가지고 수없이 많은 그런 퍼셉트론을 거친 그런 거를 거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거죠. 그런 구조로 만들어 놓고 얘를 돌려보니까, 학습을 시켜보니까 이런 걸로 얘가 이미지 인식률이 80%를 넘어서 지금 90% 넘어가고, 인간의 이미지 인식보다 이제는 훨씬 좋아졌다고 해요, 지금 현재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딥러닝이라고 한 거에 이제 열광을 하기 시작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알파고를 하는데 딥러닝이 약간 들어간, 강화학습하고 딥러닝이 합쳐졌다고 얘기를 좀 드렸는데, 그게 이제 각광을 받으면서 사람들한테 딥러닝이 크게 알려지기 시작했고, 딥러닝이라고 하는 분야가 단순히 이미지 인식 외에 여러 가지 분야에서 활용이 되면서, 그동안 머신러닝, 그동안의 머신러닝인 거죠. 딥러닝도 머신러닝 중 하나니까. 그리고 뭔가 해결이 되기 어려웠던 부분이 딥러닝이 여기 추가 더 되고, 딥러닝과 그동안의 머신러닝 방식이 같이 합쳐져서 뭔가 더 좋은 방식이 나타나고, 이러면서 점점점 인공지능의 능력치가 향상이 되는 게 뚜렷하게 보였고, 그러면서 이제 인공지능이 앞으로는 뭐든 다 해결할 수 있게 되겠구나라고 하는 장밋빛 전망이 나타나고, 인공지능의 투자가 엄청나게 이루어졌고, 말씀드린 이제 손정유 회장 같은 사람은 앞으로 뭐 무조건 인공지능이다, 모두 인공지능이 다 올인이다, 뭐 이런 얘기까지도 하게 되는 세상이 된 거죠. 물론
이 뭐 세 번째 나온 인공지능의 봄에 대해서 또 되게 부정적으로 얘기를 하고 너무 딥러닝에 대해서 장밋빛 전망을 하는 거에 대해서 비판을 하는 의견들도 사실은 있지만 뭐 어쨌든 두 번의 겨울을 거쳐서 다시 세 번째 봄이 나타난 거기 때문에 되게 인공지능을 연구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지금 현재가 되게 소중한 시간이고 투자가 많이 이루어져서 훨씬 더 빠르게 인공지능 기술이 발전하고 있는 시기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세 번째 겨울이 뭐 오지 말라는 법은 없으니까 올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인공지능 기술이라든지 이런 게 상당히 많이 발전해 있고 이걸 우리 사회에 쓰는 응용 능력도 상당히 많이 발전해 있어서 앞으로는 인공지능이 굉장히 더 빨리 한 번 더 뭐 혹시 주춤하는 비관론이 득세하는 시기가 온다고 하더라도 인공지능의 대세라는 걸 막을 수는 없지 않는가라는 생각은 좀 듭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 책에서 이제 얘기를 이제 이 뒤로 계속하는 컨텐츠 분야에서 인공지능이 어떻게 활용되고 있나 하는 부분이 이제 딥러닝으로 인해서 이제 머신러닝의 새로운 봄이 나타났다는 얘기 이후에 이제 책에서 나타나는데 요 다음 영상부터는 제가 이 책에서 나온 그런 인공지능의 컨텐츠 분야 활용 사례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면서 이 책이 벌써 1년 전이기 때문에 그 책 내용 이후에 또 나타난 변화라든지 그 이후에 또 새로운 컨텐츠 쪽에 나타난 사례라든지 이런 걸 더 말씀드리고 또 새로운 변화, 그러니까 그런 업데이트된 것들이 혹시 제가 알고 있는 게 있으면 얘기를 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다음 시간에는 뭐 컨텐츠 분야의 활용 사례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